짧지만 임팩트 있는 코너 블라인드 뷰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천보.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는 옛날에 또 별명이 있었습니다. 천보.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네. 하늘천 보물. 네. 아, 하요? 네. 당황스러우셨나 보네요. 예. 아니, 또 뭐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네. 오늘은 이제 첨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또 이제 어제부터 또 2차 전지 쪽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흐름에 그쵸. 또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2차 전지 내에서도 소재 관련주 첨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해질하고 이제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탄산리튬 관련돼 가지고 좀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인데 이 회사가 2010년도에 세계 최초로 LiFSI라는 중대형 리튬 이온 전지용 차세대 전해질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LiFSI 말씀드렸듯이 Li 리튬이 이제 첨가가 되는데 원래는 수산화 리튬을 사용하다가 이거를 이제 탄산리튬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하나는 디램 엑스체인지에서 디램 가격 확인하고 하나는 중국의 광저우 거래소에서 탄산리튬 중국 이제 선물 가격 확인하는데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94,000위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또 올라갔어요? 네. 톤당 10만 위안이 그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점점 바짝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 양극시 기업들이 결국 핵심 광물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역내경에 시달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탄산 리튬을 포함한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는 적어도 역내경에서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희망회를 돌리면은 이제 앞으로는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증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에 5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20배 정도 증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소식이 만약에 내년에 작년에 있었다라면은 아마 이게 독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증설을 해? 이게 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ESS에서 또 최근 이제 벤츠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나쁜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증설이 도움이 될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존의 전기차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만 제한돼 있던 이런 2차 전지 사용차가 조금씩 ESS, 로봇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네. 우주선 이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첨보를 그런 연휴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제 매수가를 65,000원 이하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렇군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빠지길 바라면서 준비를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68,000원이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제 오늘 KLX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65,000원 붙여가지고 68,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그러니까 65,000원에서 68,000원 사이에 예.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기회는 한번 그리고 온다. 1차 목표가는 74,000원 제시할게요. 좀 낮은데 요거는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분기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4,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만금 5천억 투자 대규모 증설을 진행했다. 이런 거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도 헝가리 쪽에 그쵸. 뭐 했잖아요. 뭔가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김호주 대표는 어떤 종목 준비했을까요?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오늘 모든 종목이 다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일동제약 여러 번 나오는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일동제약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동안 이제 R&D로만 이제 했었던 이 부분이 이제 신약으로 인해서 뭐 실제로 이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이 부분은 슬슬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비만, 당뇨 이쪽에 대한 부분이죠.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제 임상 1상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내년
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이 시장 자체가 100조 넘게 커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이 파이프라인만 제대로 가동돼도 일동제약 이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도 회사 자체가 이제 신약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용호상박에서도 일동제약이 종목이 나온 걸로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뭐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회사 구조 자체면서 수익 자체도 다 바뀌어서 새로운 회사로 거의 갈아탄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이 신약에 대한 부분,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해서 시장에서 좀 재평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것 같고 차트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가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이제 시작으로 갈 수 있는 도약의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도 이제 양봉을 좀 만들어 줬는데 일단은 현재가 이하에서 좀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략 시간입니다. 정태근 이사는 현재 시장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순환매 대응. 그쵸. 오늘도 순환매가 많이 나왔어요. 조선주도 올라왔고 제약바이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강세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종목 장세의 특징이나 봐야 되겠죠. 지난주부터 이제 한번 쭉 밟아보게 되면은 주초에는 바이오주 강세가 보였다가 주 후반에는 이제 현대차 갔다가 LG그룹주 갔다가 어제는 2차전지 갔다가 오늘 또 바이오고 어제 막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죠. 공부하니까 2차전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안 해. 그 짤이요? 예. 그 짤 저도 계속 주변에 돌렸거든요.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종, 테마 이렇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뭐 순환매 대응이라는 당연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 1%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게 답보 상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 대응보다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속에서 어느 업종이 강한지를 잘 포착하는 게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 11일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코스닥 활성화 대책 지난주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어느 시장으로 돈이 가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올해 어쨌든 뭐 코스피는 4,000포인트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하게 되면 이게 직접 개인 투자자 연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코스닥 쪽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코스닥 정상화 방안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야 할 이벤트가 많고요. 그 안에서 순환매 대응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호주 대표 어떤 전략 갖고 왔을까요?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FOMC 확인. 그럼 내일도 아무것도 못하네요. 아니요. 근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못한다라기보다는 한 차례 더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FOMC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FOMC 금리 인하 언제냐 이게 아니라 내년에 대한 부분, 이 점도표에서 연준이 내년 금리에 대한 경로를 얼마나 그쵸. 낮춰주느냐 네, 몇 번 이거입니다. 하느냐. 지금 이제 뭐 12월 달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내년 1분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낮춰져서 전망치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유동성 자체가 좀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으로 벌써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대형주 막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눌려있는 성장주라든지 뭐 기술주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이런 섹터 이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 4,000포인트 이상에 대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부분은 바로 2차 전지가 해낼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쪽 부분이 FOMC의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잘 움직여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아요. 에코프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네.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1만 7,800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저는 목표가를 15만 원까지도 맞아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집중해라고 말씀해줬던 섹터 두 분 다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